우리 국가대표팀과 타일랜드,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20일과 23일에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죠. 이 두 경기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20일 날 태국과 붙었습니다. 1점 차 신승을 거뒀어요. 뭐 진땀승 뭐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91대 90으로 정말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진짜로 네. 상대방의 자유투 두 개를 놓쳐준 덕분에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덕분에 승리. 네, 되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경기력이었죠. 한때 14점까지 앞서던 경기였는데 막판 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좀 지고 말았고 네. 상대팀 슈터를 거의 뭐 커리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방심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애매했던 마무리였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 예측을 하면서 이제 뭐 프리뷰를 하면서 그 위험할 수도 있다. 예, 특히나 지난번 대회 때 보여준 모습처럼 버벅대다가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태국이 귀하 선수랑 그 혼혈 선수 네. 예가 온다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네. 했는데 말이 씨가 됐죠. 방금 썼던 것 같아요. 말이 씨가 제가 됐죠. 제일 걱정했던 타일러 레미라는 선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브루닉이라는 또 독일 센터가 독일에서 뛰었던 선수가 왔어요. 그 선수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선수도 약간 좀 힘이 빠진 면도 있었고 또 뭐 이우석 선수의 덩크 실패 이후에 분위기 넘어간 부분, 또 상대방의 일방적인 응원, 원정 경기, 경험 부족, 뭐 그다음에 장기간 여행 그 이동이라는 피로도 뭐 여러 가지 좀 복잡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좀 자유투 미스까지 42%의 자유투가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그건 이유 불문하고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42%는 9개 던져서 4개도 못 넣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클러치 자유투를 놓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거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되게 내적 갈등이 심했던 그런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중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긴 거니까. 포장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네. 1승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로 본선지 확정했으니까. 포장 업체인 줄 알았어요. 네, 빨리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지금 커티님이 태국한테 이김 당했다고. 네. 근데 저도 그 태국이 60년대 이후로 이렇게 고전했던 경기가 없었거든요. 태국 상대로는. 심지어 2021년쯤에는 60점 차 가까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계 준비할 때 가주타인데 무슨 얘기해야 되나 그 고민 준비하고 갔거든요. 근데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사실 한 네. 1, 2쿼터 때만 해도 그냥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수월하게 큰 점수차로 이기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무난하게 갔죠. 예. 결국에는 뭐 경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셈이 됐는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이고 저는 손대범 위원의 해설자로서의 고충을 또 이해하는 게 다 보더라고요. 선수들도 보고 선수들 가족도 보고 관계자도 보고 그런데 또 마냥 뭐 그런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죠. 너무 때려쳐라. 네. 뭐 그러면 어떡하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자유투가 사람인가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해설하면서. 반납해라. 네, 네, 네. 반납해라. 유니폼 벗어라. 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또 가족들이 보니까 뭐 가족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팬들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농구가 너무 강조에 떨어졌다. 근데 저까지 거둘 필요가 있나 싶어 해가지고 좀 애써서 좀 포장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은 태국전 졸전을 펼치고 나서 붙었던 인도네시아전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90대 63, 27점 차, 꽤 큰 점수차가 났어요. 네. 뭐 이미 고향에서 한번 망신을 당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금 더 굳은 마음 갖고 나온 것 같고 이미 전 경기도 졸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선수들 에너지가 굉장했습니다. 실책도 끌어내면서 다만 실책을 30개 가까이 끌어냈는데 초반에 점수를 확실히 벌리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공격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 문유현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또 양준서 선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이승현 선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던 이승현 그런 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뭐 이미 전반에 이미 끝냈잖아요. 경기를 사실상. 그리고 후반은 거의 접전으로 이어졌는데 뭐 27점 차 아무리 전력 차이가 커도 원정에서 27점 차는 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전보다 어쨌든 더 훨씬 더 나아졌고 또 이렇게 단기간 손발을 맞추는 팀이다 보니까 첫 경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40분이라도 맞춰보고 또 같이 뭐 숙소 생활하고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서 조직력도 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돌이켜보면 준비 기간이 2, 3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그 2, 3일 동안에 확실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 트레이닝이라든지 비디오 공유라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훈련 기간 너무 짧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두 경기 잡아오면서
나오면서 본선행은 확정을 지은 거죠. 네, 이제 8월달 사우디에서 열리는 네. 아시아컵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8월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 네.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이때 농구 비수기거든요. 네. 그럼 아시안컵 보면서 우리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이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기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 좀 2주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뭐 아마 윈도우 1에 나왔던 뭐 변준영, 이정현 이런 선수들도 다시 그 소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다음 세대의 중심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채워야 된다고 보세요? 두 분께서는? 일단은 저는 상대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중국, 이란, 뭐 일본, 필리핀 다 이미 로스터가 다 나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만나 같은 조 편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이번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거의 귀하 선수는 신경을 좀 썼는데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었어요. 외곽슛을 펑펑 맞았는데 그런 부분들 2대2 수비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선수들이 뭐 직접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코치진의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코치진이나 뭐 비디오 분석가. 근데 네. 그 비디오 분석 필름 세션 하시는 분들이 뭐 보통 풀타임 잡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네. 대회 기간 동안만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나는 그것도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좀 약간 짧죠. 그리고 왜냐면 시간도 너무 짧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 물론 팔로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태국에 있는 국내 선수, 인도네시아 국내 선수에 대한 정보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이틀 3일 만에 당연히 안 되죠. 저도 그래서 태국 리그랑 인도네시아 리그를 다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아마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원은 우리 팀도 챙겨야 되고 또 상대 팀도 챙겨야 되고 또 감독이 원하는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팀처럼. 물리적으로도 일단 네. 쉽지가 않고 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자원적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뭐 이게 물적 자원이든 시간적 자원이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는 총차적인 난국이죠. 태국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국대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좀 자꾸 궁금한데 데이빈 로건님이 대범형 그래서 국대 농구 자유투는 따뜻한 곳에서 하면 땀이 많아서 팅한 거죠? 그러겠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중계 중에 그런 말 했었어요. 그래서 아. 다음 날 확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자유투 진심. 하도 놓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땀이 많아서 놓쳤다. 네, 그게 아니 땀이 많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이제 저희 EASL도 같이 외국 취재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겨울에 있다 여름에 가기도 하고 또 반대 여름에 있는 나라들이 오기도 하는데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현지 적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데 기후 차이. 네, 기후 차이, 네, 그다음에 네.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클러치 타임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돌려먹는 거죠. 돌려막기 한 거죠. 자유투 한번 놓칠 때 얘기하고 자유투 한번 놓칠 때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 기후 얘기했기에 임팩트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확인 전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그게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이제 그게였구나. 네. 로즈 그린님이 귀하 선수는 이제 필수인데 소식 없을까요? 하고 이제 아까 디드릭 로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없나요? 뭐. 근데 로스는 이미 좀 물 건너 간 것 같고 이제 중국 다른 리그로 갔죠. 코번 선수랑 이제 접촉이 한 번 있었어요. 그분 에이전트랑 줌 화상회의도 하고 코번한테도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했었고 딱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제 코번 선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냐 귀하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법무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저도 이제 작년까지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 그 상벌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키아나 선수의 이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법무부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자격을 보면은 딴 나라처럼 막 귀하 선수 아무나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의사가 있다가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고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문태종 선수의 아들도 문태종 선수가 오고 싶다 그래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빠가 금메달리스트인데 왜 어렵냐? 그래도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체 귀하 규정이 그런 네, 거예요. 그런 거 자체 규정. 네. 빡빡하고. 네, 그러니까 농구판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부가 그걸 뭐 승인 안 해주면은 그렇죠. 뭐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구 쪽은 크나큰 과오가 하나 있는 게 2014년에 첼시라는 그 사기꾼이 있었어요. 눈망울이 한국인 같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실제로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 네, 할머니가 네. 한국인이었던 그런 이유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원큐에서 뛰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가 했던 말이 야 누가 봐도 눈망울이 한국인 아니냐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기꾼으로 드러났죠. 네.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사실이에요. 약간 밑보이 네. 상황인 거죠. 아 그래도 이거는 너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네.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너무 빡빡하고 네. 또 좀 닫혀 있는 감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뭐 다 귀하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국조차도 귀하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협회가 컨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조건에 맞는 선수를 찾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지금은. 근데 다행히 코버네기에서는 만약 된다면 라거나처럼 막 이렇게 돌려 든다든지 꼭 KBL 소속을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뭐 딴 데 가서 뛰고 싶으면 뛰다가 대표팀이 부르면 와줘.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가 많은 참사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고요. 또 이제 분단 국가라는 특성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비자도 그렇고 네. 뭐 굉장히 기아 보수적이죠. 조건도 굉장히 보수적이긴 한데 이젠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게다가- 막는다고 네. 막히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책임자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키아나 선수의 귀화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코버는 더 걸리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벤스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KBL에 바뀐 콜이 이번 두 경기에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더 선수들이 헷갈려하지 않았나. 다른 농구 보는 것 같았던 네. 느낌.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쟁력을 위한 하드콜이 이런 거였어? 하드콜 아닌데? 나 정상적으로 불어주는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KBL, WKBL 둘 다 보면은 정말 세계랑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약간 애매했어요. 뭐 다른 리그, 다른 농구도 제가 이 나라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은 태국전과 인도네시아전에 겹치는 심판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성향일 수도 있어서 다른 농구도 봤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KBL 거랑. 우리나라에서 속공 잘만 끊더니 우리 선수 끊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샘플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그 해설하실 때는 또 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했어, 솔직히. 그리고 두 번 했나요? 네, 두 번 했고. 근데 강하게 발언은 안 했죠. 네. 근데 KBL의 그런 뭐 콜?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쟁력을 위한 거라는 명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명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고 오히려 KBL은 속공을 장려하지 않고 하드콜을 하니까 당연히 득점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 그냥 농구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나갈 때 잡아버리잖아. 잡고 강목으로 패고 이러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언스포츠라이크 파울 안 보니까 그렇죠. 자꾸 잡고 끄는데 음. 피바 농구 봤을 때 속공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번 그 피바 대회 경기를 다 샘플링 해야 되지 않을까 여름에. 피바 아시아컵도 그렇고 맞아요. 볼 게 많습니다. 네. WKBL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지금 루즈볼 잡는 과정 보면은 좋게 포장하면 집념인데 음. 정말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자 농구.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나 링가드님께서 그 8월 본서 때쯤이면 이현중, 여준석도 참가하겠죠? 상황은 되겠죠. 네, 이제 그 상황은 상황을 봐야 될 되겠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현준 선수는 다시 한번 서머리그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이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 뒤 상황을 봐야겠죠. 네. 임페리얼 마인드님이 대범이 형 있으니까 칭찬을 하면은 예전에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자카르타 때인가 그때 대범이 형이 전력 분석 테이프인가 구해줘서 대표팀이 그걸로 상대 분석한 일화가 있었죠. 농구 월드컵이었나? 그거 그때 계산서 끊었어요? 아니요. 암살 시도했는데 아쉽다. 자금 연수증. 끊었어요? 아니 안 끊었고 거의 받을 수도 대부분 있지. 다 그냥 구해다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선민 감독님이 있을 때 그 올림픽 확정지었던 대회 있잖아요. 월드컵. 네. 그때만 이제 정식으로 임명돼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가장 보람찼던 순간 같아요. 보수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보수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좀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뒀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과 과정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잖아요. 또 근데 어차피 저도 글 쓰려고 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과정에서 얻어 걸린 것들 주는 거라서 크게 뭐 아쉽진 않았습니다. 네. 묘하게 겸손하네. 이게 약간 너무 소위 너무 진심으로 칭찬하면 좀 부끄러워하는구나.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그런 걸 해야지 구독자도 많이 모이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극적으로 가야죠. 마라톤처럼 가야 돼. 경기 테이프나 그런 거면은 분당으로 받은 거 아니야? 분당. 아니면 용량당. 용량당.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거기다가 네. 쓸데없는 사진 같은 거 다 넣으셔가지고 용량 키워가지고 1테라로 1TB다고.
알겠습니다. 남재현님께서는 이제 아까 저희 국대 이제 점점 이게 국제경쟁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근데 뭐 필리핀이 대만한테 지고 레바논이 UAE에 접전승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근데 맞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대만 같은 경우가 기아 선수 한 명 있었고 또 기아인 척하는 선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만 태어나기도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잘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만이 잘하는 애예요. 피바가 인정을 해줘 버린 겁니다. 얘를 홈에서 잘하는 애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외국 선수가 2명이 있었던 거죠. 세졌고 필리핀은 애초부터 최고령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구에 관심이 없었던 국제 대회에 관심이 없었던 팀이라서 우리나라 상황이랑 대입하기 좀 힘듭니다. 이변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냥 대만이 유별났다. 네, 그렇게 보시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제 경쟁 떨어진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